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수많은 뉴스들이 정신없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먼 옛날 종이신문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하던 때를 기억하시죠?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시절, 옛날 신문에 실린 뉴스를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97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기사의 큰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설의 섬, 이어대 해양과학기지 세운다. 그리고 작은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년 착공, 2000년 7월 완공. 바다 위 40m 높이에 총 360평 규모.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목만 들어도 가슴 한켠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전설의 섬이라니요. 그 신비롭고 아득한 이름, 이어도. 예시야기 속에서나 등장하던 그 섬에 정말로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과학기지가 세워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본격적인 옛날 신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삶을 이어가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 그리고 잊혀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추억 속 옛날 신문 기사 이야기들을 더 많은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추억의 신문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997년 그날의 신문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어도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어도, 여인도. 부르는 이름은 지방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만 그 섬에 얽힌 이야기만큼은 우리 옛 어른들 사이에서 똑같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특히 제주도. 그 푸른 바다와 함께 살아온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어도는 단순한 섬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이었고 슬픔이었고 또한 한 가닥의 희망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시절, 제주도의 어부들은 작은 나무배 한 척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로 나아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의 어깨에는 오로지 풍어의 꿈만이 얹혀 있었지요.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는 늘 자비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잔잔하던 바다는 갑자기 검은 구름을 들이우고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어선은 그 파도 앞에서 한낱 나무잎에 불과했지요. 그렇게 수많은 어부들이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는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러다 해가 지면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 아내들의 가슴에 맺힌 한이 바로 이어도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우리 남편은 죽은 게 아니다. 이어도에 갔다. 이어도라는 섬에 가서 잘 살고 있다. 언젠가는 꼭 우리도 그 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십니까? 돌아오지 못한 남편이 어느 외딴 섬에서 잘 살고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은 어쩌면 남겨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마지막 위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옛날부터 어부들이 바다로 나갈 때, 또 해녀들이 물질을 하러 들어갈 때 늘 이어도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어도 사나라는 제주 민요를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배는 잘도 간다. 가락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노를 저으면서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부들과 해녀들은 이어도를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디 무사히 일을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신비로운 섬 이어도에서 편안히 살게 해달라는 체념 섞인 위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어쩌면 어릴 적 라디오에서 혹은 어딘가에서 이어도 사나의 가락을 한 번쯤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가락이 바로 우리 옛 어른들의 삶이었죠.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도대체 이어도는 정말로 있는 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섬에 불과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배를 타고 멀리 나갔던 어부들 중에는 내가 이어도를 봤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안개 너머로 또는 폭풍우 속에서 잠깐 그 모습을 본 듯도 하다고요. 그러나 다시 가보려 하면 그 섬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섬, 살아있는 사람의 눈에는 좀처럼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섬.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어도를 더욱 신비로운 곳으로 여기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의 섬이 정말로 우리 바다 어딘가에 진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인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0년 6월의 어느 날, 영국 상선 한 척이 동중국해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이 소코트라호였습니다. 일종의 화물선이었지요. 소코트라호는 그날도 평소처럼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배가 거센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원들은 깜짝 놀라서 갑판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둘러보니 분명히 망망대허에 어디에도 섬이나 암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 밑바닥에서는 분명히 무엇인가에 부딪힌 듯한 진동이 계속되고 있었죠. 선원들은 그제서야 알아챘습니다. 아, 바닷속에 무엇인가가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암초가 숨어 있구나.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늘 우리 곁에 있었던 이어도였습니다.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우연히 발견한 이 거대한 수중 암초는 그 후로 그 배의 이름을 따서 소코트라록, 우리말로는 소코트라 암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보시는 1997년 신문 기사에도 이 이어도의 공식 지명이 소코트라 암초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던 이어도가 실제로 존재하는 바닷속의 거대한 암초였다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시고요. 오늘의 옛날 신문 이야기, 잠시 후에 더욱 흥미진진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삶을 이어가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 잊혀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추억 속 옛날 신문 기사 이야기들을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 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 이 이어도가 우리 바다에 있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1900년에 영국 상선이 처음 발견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국 배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여전히 이어도를 전설 속의 섬으로만 알고 계셨지요.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일제 소나기에서 벗어난 뒤에도 이어도는 한동안 잊혀진 채로 있었습니다. 광복 직후의 나라 살림은 너무나 어려웠고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도 겪었지요. 먼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암초 하나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52년, 청취자 여러분, 1952년이 어떤 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해는 바로 한국전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부산이 임시 수도였던 시절이었지요. 그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절에 우리나라 정부는 평화선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평화선 안쪽에 바로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어도를 우리 영역이라고 처음으로 주장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평화선은 선언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어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확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더 흘러서 1952년에서 다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1984년이 되었지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1984년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LA 올림픽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손기정 선수 이야기로 유명했던 그 마라톤이 열리기도 했지요. 바로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KBS 방송국, 그리고 제주대학교 등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아서 이어도 학술 탐사대를 꾸렸습니다. 정말로 이어도가 있는지 그 전설의 섬을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죠. 탐사대는 배를 타고 제주도 남쪽 바다로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떨어진 망망대해에서 그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수중 본구리. 평소에는 바닷물 아래에 잠겨 있다가 큰 파도가 일면 그 머리를 살짝 드러내는 신비한 암초. 청취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어도였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토록 가슴 아프게 노래 부르던 그 섬. 살아서는 갈 수 없고 죽어야 갈 수 있다던 그 섬. 그 이어도가 마침내 우리 후손들의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탐사대원들은 그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오랜 세월 동안 전설로만 전해지던 그 섬을 마침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 순간, 가슴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 거센 파도 아래에서 영원히 잠든 수많은 옛 어부들을 떠올리며 얼마나 마음이 먹먹했을까요? 1987년에 이르러서 우리 정부는 이어돼 처음으로 등표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등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등대 같은 것입니다. 다른 배들이 지나가다가 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또
이곳이 우리 영역임을 알리는 표시이기도 했지요. 그 해에 이어도는 비로소 우리나라의 공식 해도, 그러니까 바다 지도에 정식으로 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1997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로 들어가 보시지요. 이날의 신문 기사를 한 줄 한 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는 2000년에 전설의 섬 이어돼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다. 청취자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설의 섬. 그 누구도 살아생전에는 가지 못한다던 그 섬. 옛 어부의 아내가 그 가슴에 한을 묻고 울며 그리워하던 그 섬. 그 이어돼 이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손으로 거대한 과학기지를 짓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기사는 이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떨어진 암초인 이어도 공식 지명으로는 소코트라 암초에 해양관측 시설과 임시 거주 시설을 갖춘 타워형 기지를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22일 발표했다. 청취자 여러분, 마라도라는 섬을 아시지요? 우리나라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작은 섬 마라도. 그 마라도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152km를 더 내려가야 이어도가 나옵니다. 152km라는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전이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지요. 그 정도 거리를 마라도에서 다시 남쪽 바다로 더 내려가야 이어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멀고 먼 바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였습니다. 기사는 계속됩니다. 암초 위에 해양 관측 기지를 짓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평소에는 바닷속에 잠겨 있고 큰 파도가 일면 살짝 그 머리만 드러내는 그런 암초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게다가 이곳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멀고 거친 바다입니다. 1년 내내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를 세우겠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사람의 의지가 자연을 이기겠다는 도전이었지요. 기사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어도 기지는 앞으로 주변국들과 배타적 경제수역, 영문으로는 EEG를 확정할 때 중간선 원칙을 채택할 경우 한국 측 해양 관할권에 위치한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또 EEG. 이런 말은 처음 들으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각 나라가 자기 나라 해안선에서 일정한 거리까지의 바다는 그 나라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전 세계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거리가 보통 200해리, 우리식으로 따지면 약 37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은 바다가 좁아서 양쪽 모두 200해리를 다 차지하기에는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가 서로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겹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두 나라 사이에 정확히 중간선을 그어서 그쪽이 자기 바다라고 정합니다. 이것을 중간선 원칙이라고 부르지요. 기사는 이 중간선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이어도가 우리나라 쪽 바다에 들어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어도는 우리 바다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어도에 우리가 큰 과학기지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바다 위에 건물 하나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바다가 우리 바다다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분명히 선언하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기사는 또 이렇게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소와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내년 중 해저 지반 천공 작업을 시작, 2000년 7월까지 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마치고 기지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총 200억 원. 청취자 여러분, 1997년 당시 돈 200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던 망망대해에 거대한 과학기지를 짓겠다는 것이었지요. 설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소가 맡았고요. 실제 건설은 삼성중공업이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절 삼성중공업은 거대한 배를 만드는 조선업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회사였지요. 그런 거대 기업과 연구소가 손을 잡고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과학기지를 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사 내용은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이 기지는 이어도 정상에서 서북쪽으로 150m 떨어진 수심 20m 되는 위치에 수면 위 40m 높이로 지어지며 연면적 360평 규모인 타워 상층부에는 등대실, 관측실, 헬기 이착륙장, 그리고 등대와 함께 연구원 7명이 14일간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게 된다. 청취자 여러분, 이 부분을 천천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지요. 이어도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서북쪽으로 150m 떨어진 곳, 거기서 다시 물속으로 20m 내려간 바닷속 깊은 곳, 거기서부터 기지의 다리가 시작됩니다. 그 다리는 바닷속 20m를 올라와서 수면 위로 다시 40m를 더 솟아오릅니다. 합치면 바닷속 깊은 곳에서부터 수면 위까지 전체 높이가 무려 60m에 이르는 거대한 타워가 되는 것이죠. 60m라고 하면 어느 정도 높이일까요? 보통 아파트 한 층이 약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20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바다 한가운데에 세우는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바다가 아니죠. 1년 내내 강풍이 몰아치고 거대한 태풍이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험한 바다 한가운데에 말입니다. 기지의 위쪽, 그러니까 상층부에는 등대실이 있어서 멀리서 오는 배들에게 길을 안내하고요. 또 관측실에서는 바다와 하늘의 모든 변화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헬기 이착륙장도 있어서 헬리콥터가 직접 이 기지에 내려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연구원 7명이 무려 14일, 그러니까 2주일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바다를 연구할 수 있도록 모든 살림살이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오로지 푸른 바다뿐. 어디에도 육지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그 외로운 곳에서 7명의 연구원들이 함께 먹고 자고 일하면서
우리 바다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한 지름 1.6m의 철골로 이루어진 하층부에는 연구 인력 및 장비 수송을 위한 선박 계류 시설이 설치된다. 기지의 아래쪽에는 지름이 1.6m나 되는 굵고 튼튼한 철골 다리가 박혀 있고요. 그 아래에 배를 댈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와서 이 기지에 짐을 내리고 사람도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지요.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로 어마어마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1997년 그 당시 이 기사를 처음 읽으셨을 우리 어른들, 아마도 다들 두 눈이 휘둥그레지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문을 들고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 좀 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일을 한다더라 하면서 자랑스러워 하셨겠지요. 또 어떤 분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면서 반신반의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의 이름이 기사의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나종호 기자, 1997년 5월 23일, 그날의 조선일보 일면을 장식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자분이셨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2000년 7월에 이어대 해양과학기지가 완공되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나왔던 1997년의 그 해말,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큰 시련이 닥쳤지요.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IMF 외환위기였습니다.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200억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 이어도 기지 건설은 잠시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마침내 2003년에 처음 계획보다는 3년이 늦었지만 이어돼 해양과학기지가 당당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옛날 어부의 아내들이 가슴 시리게 그리워하던 전설의 섬에 우리 후손들이 직접 두 발로 서서 그 바다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 험한 바다 위에 우뚝 솟아온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바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는지, 바닷물의 흐름이 어떤지, 물고기들은 어디에 모여 있는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우리가 매년 여름 태풍이 다가올 때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어도 기지가 그 머나먼 바다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전설의 섬 이어도가 마침내 우리 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정말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삶을 이어가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 잊혀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추억 속 옛날 신문 기사 이야기들을 더 많은 청취자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응원이 꼭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1997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기사는 1997년 5월 23일자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전설의 섬, 이어돼 해양과학기지 세운다였고요. 작은 제목으로는 내년 착공, 2000년 7월 완공, 바다 위 40m 높이에 총 360평 규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떨어진 곳에 있는 암초 이어도, 공식 이름으로는 소코트라 암초인 그곳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짓기로 최종 확정하고 22일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도는 옛날부터 우리 제주도 어부들 사이에서 전설로 전해 내려오던 신비한 섬이었죠. 살아서는 갈 수 없고 죽어야만 갈 수 있다던 그 섬.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어부들의 영혼이 깃든 섬으로 알려져 있던 곳입니다. 이 전설의 섬은 1900년에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그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고요. 1984년에는 우리 한국의 학술탐사대가 직접 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1987년에는 처음으로 등표가 세워지면서 우리나라의 공식 해도에 표기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1997년에 이어도에 본격적인 해양과학기지를 짓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기지는 이어도 정상에서 서북쪽으로 150m 떨어진 곳에 수심 20m의 바닷속에 기둥을 박고 수면 위로 40m 높이의 거대한 타워를 세우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연면적 360평 규모로 등대실과 관측실, 헬기 이착륙장은 물론 연구원 7명이 14일간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는 것이었지요. 설계는 한국해양연구소와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진행했고요. 총 투입 예산은 200억 원이었습니다. 1998년에 착공해서 2000년 7월까지 완공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지만 외환위기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제 완공은 200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건설은 단순한 과학시설을 짓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바다 영역을 분명히 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배타적 경제 수역, 그러니까 EEG 협상에서 중간선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이어도는 명백히 우리나라 쪽 바다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던 그 섬이 마침내 우리 후손들의 손으로 우리 바다의 든든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난 정말 의미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옛날 한 많은 어부의 아내가 바닷가에서 부르던 이어도 사나의 그 슬픈 가락이 이제는 우리 후손들의 자랑스러운 노래로 바뀌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갈 수 있다던 그 섬이 이제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살아 숨쉬는 등대가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추억 여행 어떠셨어요? 그 시절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보셨나요? 놀라운 옛날 신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